동생들 안녕. 취준진담의 찰스형이야. 오늘은 동생들이 자소서를 쓰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 좀 해볼 거야. 보통 자소서를 쓰게 되면 자소서에 나온 문제들이 있잖아. 뭐 3개, 뭐 5개, 6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문제들을 먼저 읽고 쓸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하나하나 쓰다 보면 어떤 문제에는 쓸말이 없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여기다 넣을까 저기다 넣을까 고민도 많이 되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기 전에 뭘 준비하면 좋은지를 알려주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의 핵심은 자소서도 컨셉이 필요하다. 나라는 사람의 컨셉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해. 그 형이 사실은 최근에도 우리 회사에 사람 뽑기 위해서 형도 최근에 자소서도 보고 이력서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 후보자들을 만나다 보면 나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이 친구 뭐 하는 친구였지? 무난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동생들도 알다시피 요새 취업난이 워낙 심하니까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단 말이야. 근데 기억에 남지 않는 후보자는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남길 만한 어떤 키워드를 면접관의 머릿속에, 평가자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특히나 그건 자소서에 중요하고 면접을 실제로 진행할 때도 써먹는 게 좋아. 그래서 형이 제안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줄게. 일단은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필을 쭉 정리하라 라는 얘기를 전에 팩트시트라는 얘기와 함께 해준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혹시 안 봤으면 그 영상을 먼저 찾아보고 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에 쓸만한 뭐 경력들, 그리고 뭐 에피소드들을 쭉 나열을 하라라는 게 이제 팩트시트를 정리하라라는 거 핵심이었지. 나열을 쭉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여러 번 겹치는 어떤 나만의 특징들이 있을 거야. 주로 이제 장점들이지. 그런 것들을 모아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려내다 보면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나란 사람이 어떤 면을 보여주는 게 내가 유리하겠구나 라는 게 생각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내 경험들을 쭉 모아봤더니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하는 걸 좋아해. 뭔가 도전하는 걸 좋아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나의 특징은 도전이구나.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나한테 이제 내 키워드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나는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많아. 뭐 하나 시작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막 1년씩, 2년씩, 3년씩 꾸준히 페이스를 잃지 않고 해왔다. 그런 사람들은 뭐겠어? 꾸준함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나만의 키워드들을 먼저 뽑아내는 거야. 내 경험들을 쭉 보면서. 그리고 이게 뭐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또 인재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 근데 인재상은 주의해야 될 게, 인재상은 그대로 쓰면 안 돼. 왜냐? 솔직히 말해서 인재상은 그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걸 의미해.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 인재상이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 쓰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그걸 대답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재상이 창의성인데 내가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창의적이다라고 써버리면 내가 창의적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잖아. 그건 아무리 인재상이 창의성이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건 써서는 안 돼. 근데 인재상에 있는 어떤 특징이, 인재상이 내가 도전적인 사람인데 인재상에 도전 정신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아주 좋겠지. 그래서 인재상은 참고만 하되 어쨌든 나의 근거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형은 최소한 3가지 정도를 만드는 거를 권유해 주고 싶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3가지가 나왔어. 형의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딱 설명을 해줄게. 형은 3가지를 뽑았는데 하나는 금융이었어. 형이 당시에 금융 동아리를 몇 년 동안 했었고, 거기서 뭐 에듀케이션 매니저나 회장까지 했었어. 그리고 그런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금융 관련 자격증을 실제로 따서 취득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2번째 형의 키워드는 리더십이었어. 형이 뭐 학교 안에서 뭐 동아리 활동이나 학회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장 역할, 뭐 회장 역할 이런 걸 많이 맡았었고, 그리고 형은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3번째 키워드는 글로벌이었어. 사실 뭐 형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해외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도 아닌데, 형이 일단은 세계 일주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학회들이랑 교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것은 3번째 키워드였어. 하지만 3가지 어떤 키워드, 그래서 금융, 리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잡았고, 이 3가지에 맞춰서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자소서 항목을 보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한 거야, 형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소서 항목이 5개다 라고 하면 항목 5개에 이 3가지가 하나씩은 최소한 한 번씩은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형의 리더십에 대한 것을 자소서 항목 5개 중에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겠지. 그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야. 그게 자소서 항목이 가장 힘든 일에 대해서 쓰는 걸 수도 있고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일에 대해서 쓰는 걸 수도 있고 당신의 장점 무엇인가요? 인 항목이 될 수가 있고 당신이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가 될 수도 있어. 뭐가 됐든지 간에 리더십에 대한 형의 장점이 한 군데는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또 금융에 대한 것도 또 하나, 그리고 글로벌에 대한 것도 하나. 일단 이렇게 3개가 딱 채워지는 거야, 자소서 항목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자소서 항목은, 써야 되는 자소서 항목은 힘들었던 이야기야.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나는 장교였는데 그래서 리더십의 역할을 많이 했었다. 근데 나는 뭐가 힘들었다. 단순히 힘들었다는 걸 대답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면 뭐가 힘들었던지부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완성하면 뭐가 힘들었든지는 알겠는데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아. 근데 내가 리더십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힘들었던 내용을 쓰면 얘는 리더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힘이 들었구나 라고 리더라는 키워드가 기억에 남는다고. 그런 식으로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아니면 좀 뜻깊었던 경험,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을 키워드로 만들어가지고 그 키워드를 무조건 배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5개 항목이 나왔으면 3개가 무조건 들어가겠지. 나머지 2개는 다른 키워드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도 돼. 왜냐? 형이 아까 말했잖아. 리더십이라는 형의 키워드를 만드는 게 단순히 장교 경험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장교 경험이 아니라 동아리 회장을 할 때 경험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2개는 다시 한번 더 앞에 3가지 키워드를 강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무난하게 쓰면 돼. 써도 돼. 그러니까 딱히 이 키워드와 상관없는 얘기를 써도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반드시 이 항목 안에 이 3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장점을 나열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 3가지를 다 때려 박을 게 아니라 각각의 키워드들이 하나의 질문을 차지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가장 기뻤던 일 중에 내 키워드랑 연결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장점을 언급할 때 내 키워드 중에 언급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에 맞춰서 자소서 문항을 설계를 해서 답변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자소서 문항을 보자마자 바로 쓰지 마, 절대로. 자소서 문항을 전체를 쭉 나열해보고 여기다간 요 아이템, 여기다간 요 아이템, 요 키워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전체적인 자소서의 아이템을 쭉 나열해봤을 때 나란 사람이 좀 떠오를 수 있겠구나. 나란 사람의 장점을 연상할 수 있겠구나. 이 자소서를 다 읽었을 때 이 사람 머릿속에 키워드가 남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컨셉을 미리 잡고 자소서를 쓰기 시작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면접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면접에서 이것저것 물어보잖아. 회사 와서 어떤 걸 기여할 것 같으세요? 누구와 상사와 갈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막 물어볼 거라고. 그런데 이 3가지 키워드를 무조건 염두에 두고 있으면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이 3가지에 연결시켜서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상사와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혹시 이 상사와의 갈등에 대한 내용과 내 3가지 키워드, 형 같은 경우에 리더십, 금융, 글로벌에 어떻게든 연관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상사와의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리더십이랑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냐? 사실은 제가 장교 생활을 하면서 저 또한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로서 많은 경험을 해보았는데 그때 상사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간접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사가 갈등이 있다는 것은 상사가 저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나 어떤 판단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물었지만 내가 그런 리더십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끌어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자소서를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면접에서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냥 답변을 바로 답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장점이 뭐예요? 라고 하면 장점을 대답하고 단점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단점을 대답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세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보여줄까? 자소서에서도 보여주고 이력서에서도 보여주고 면접에서도 보여주고 면접도 1차 면접, 2차 면접 본다라고 1차 면접 때도 세 가지 키워드 2차 면접 때도 세 가지 키워드 그러면 이렇게 쭉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 친구는 리더십이 많은 친구 이 친구는 뭐 도전 정신이 뛰어난 친구 이 친구는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친구 뭔가 정확하게 키워드로 날 설명을 될 수 있다면 솔직히 평가하시는 분들이 내 이름 이런 거 기억 못 하거든. 그 찰쌀한 친구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때 뭐 세계 일주했던 친구, 그때 뭐 어디 가서 봉사활동했던 친구 이런 식의 아이템으로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정확한 아이템으로 머리에 박아주기 위해서 반드시 미리 키워드를 설정하고 그 키워드에 맞춰서 자소서를 쓰고 면접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컨셉이 잡혀 있으면 빨리 쓸 수도 있고 좀 더 나를 어필하는 방향으로 쓸 수가 있어서 자소서가 훨씬 더 탄탄해지고 자소서 그래서 아마 합격률도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꼭 자소서를 바로 쓰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컨셉을 먼저 정확하게 하고 그 컨셉에 맞춰서 에피소드들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부터 쓰기 시작해라. 이거 절대 잊지 말고 꼭 좀 참고해서 좀 써먹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형이 얘기해줬던 형이 자소서를 어떻게 썼었는지 형이 컨셉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동생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형의 팁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고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면 형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변해볼게. 그 형은 또 다른 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팁으로 다음번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 동생들 안녕.